안녕하세요. 연극 상실의 시대입니다. 오늘은요, 책 한 권 읽기까진 아니고 책 한 권 중에서 한 줄 정도 읽자라고 한 연출가로 바로 연출가 메이어 홀드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기 공부를 한다고 하면요, 꼭 세 명의 연극 선구자 분들을 꼭 아셔야 돼요. 다른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이 세 사람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전에 없었던 훈련법, 그전에는 정립하지 않았었던 연기법에 대해서 정립하신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스타니슬라브스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메이홀드, 세 번째는 브레이트. 꼭 이 세 사람은 아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스타니슬라브스키라고 하면 뭘 먼저 떠올려요? 바로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 연기 훈련, 뭐 사실주의 이런 단어들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메이어 홀드라고 하면 메이어 홀드를 상징하는 언어가 있어요. 뭐죠? 바로 바이오메카닉, 생체 역학. 여러분들은 오늘 생체 역학만 기억하시고 이것을 설명을 듣고서 또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했을 때 한 번 정도 적용시킨다라고 한다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성장해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요, 연습실에서 끊임없이 어떤 그 연기 훈련법들을 탐구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죠. 시간이 없다거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훈련에만 전념할 수 없거나, 물론 경제적인 상황이 가장 1번일 겁니다. 게으름도 있을 테지만 그 게으름은 없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연습을 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연기 이론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인식만 하고 있더라도 언젠가 적용을 시키거나 인지하고 있다가 내가 무의식 중에 이미지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나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생체 역학 무엇이냐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접어놓거든요, 책을. 그래서 딱 폈더니 역시나 생체 역학 나옵니다. 생체 역학, 인간을 하나의 유기적인 기계로 상정하고 배우의 육체에서 가장 효과적인 움직임과 몸짓을 끌어내기 위한 연기 훈련 체계이며 연기술이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효과적인 움직임과 몸짓을 끌어내기 위한 훈련, 효과적인 움직임과 몸짓,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와닿지 않으시죠? 바로 이것이 어떻게 무대에서 적용되느냐,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지인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대만 올라가면요, 발을 가만히 못 둬요. 막 잔발로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안절부절하는 거죠. 자기가 무언가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연출가나 뭐 선생님이 야, 발 좀 움직이지 마. 야, 왜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면요, 본인이 왜 움직이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데 움직이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불안하니까. 하지만 생체 역학을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의 그 역할이 효과적인 움직임을 생각해 봐. 만약 너가 햄릿이라면 햄릿이 오피리어를 바라볼 때 상상을 해봐. 안절부절 이렇게 움직이는 거와 그냥 바라보는 거,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햄릿의 본질, 만약에 이거는 철저한 햄릿의 고뇌, 멋있음, 그리고 홀로 외로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너한테 들어오는 이미지가 어때? 라고 묻는다면 막 우왕좌왕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지그시 눈을 오피리어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경제적일 거다라는 게 납득이 되죠. 그것을 적용 한번 시켜보는 것,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메이어 홀드가 이 생체 역학을 어느 작은 단서, 작은 거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들자면요, 그 노동자,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달인이죠. 어떤 달인? 노동의 달인. 그 박스를 접는 걸 예를 들게요. 박스 접는 다리는요, 박스가 레일에 이렇게 오면요, 잡은 다음에 접고, 잡은 다음에 접고 보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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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세 번밖에 안 쓴다는 거죠, 몸을. 하나, 둘, 셋. 그런데 박스 노동 중에서 일을 좀 허술하고 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게 오면은 딱 두 손으로 잡고, 그 다음에 또 한쪽 잡고, 그 다음 두 손 딱 잡고, 또 옆으로 이렇게 좀 확인하고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느려지고, 어때요? 어설프죠? 예. 이걸 보고 느낀 거예요. 아, 배우의 움직임도 저 달인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경제적인 움직임만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움직임에서만 적용할 것도 아니에요. 언어들도 그래요. 그 대사할 때 아버지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불러야 되는데 어머니 새가 날아드네요 라고 하는데 새가 맨날 이렇게 뭐 붙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배우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죠. 경제적인 움직임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테일러주의라고 해요, 그거를. 테일러주의가 뭐냐면 작업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노동을 분배, 조절하는 거예요. 테일러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패스트푸드점입니다. 패스트푸드점을 가면요, 절대 핸드폰을 볼 시간이 없어요. 왜 없느냐? 너무 바쁘거든요. 그 일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행위를 못해요. 핸드폰을 보거나 딴짓을 한다거나 멍 때리거나 이런 걸 못합니다. 오직 패스트푸드점에서 자기가 받은 업무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밀리지 않고 그것만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가 이 동작을 빼면 내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분산하고 어떻게 분리하고 어떻게 내 에너지를 안배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씁니다. 그럼 나중에 다 달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와 같이 무대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을 메이홀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체 훈련들을 실제로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너무 정적인 거 아니야 할 정도의 동적 움직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뭐 가령 예를 들어 이제 활 쏘기 같은 거 있어요. 근데 활을 그냥 활 쏘야지 이런 동작은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활을 길게 쭉 당기고 이 모습 활이 아니라 창던지기네요. 창던지기를 길게 쭉 해서 내 어깨와 라인이 그림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제3의 카메라가 밖에서 바라보고 있듯이 바라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동작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또 단편적인 예로 그냥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배가 아파 어떻게 배가 아파서 내 과거의 내 내적 정서만 끄집어내 하면서 나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아팠을 때 배가 아팠을 때 어떤 제스처를 취했느냐 몸이 웅크려 있거나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거나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그때의 정서를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스타니슬라브스키의 후기 이론에 적용이 되면서 스타니슬라브스키가 시스템을 완성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메이홀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들을 하냐면 마치 메이홀드가 화술이 안 좋거나 소리가 안 좋아서 이 움직임, 다른 표현법에 대해서 연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스타니슬라브스키가 모스크바 예술극장 갈매기를 했죠. 그 갈매기를 했을 때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인식하는 그 트레플레프를 누가 했느냐? 바로 메이홀드가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스타니슬라브스키가 메이홀드 화술이 좋지 않거나 발성이 안 좋거나 연기를 못했으면 트레플레프를 과연 맡겼을까요? 전혀 맡기지 않았겠죠. 연기를 굉장히 잘하던 친구였어요. 그렇지만 바로 스타니슬라브스키가 그 내면에 대한 어떤 요구, 정서에 대한 요구, 이것만이 과연 연기일까? 이것만이 과연 답일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품은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효율적인, 과학적인 연기 훈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친구가 그렇게 고민을 해서 생체 역학이라는 것의 훈련법을 정립한 거죠. 네. 우리가 연출가 메이에롤드의 생체 역학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것만으로 연기 훈련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직면했을 때 생체 역학이라는 게 있었지. 그럼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볼까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 적용을 해보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성장에는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지는 할 거 아닙니까? 인식을 하고 그것을 조금 더 적용해 시키려고 노력 한번 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메이홀드의 이 검찰관 무대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거 책을 계속 읽다 보면요. 사기꾼을 피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무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 무대가 있는데 제가 대학교 강의 때 러시아 유학파 교수님이 이 검찰관 공연을 대학생 친구들이랑 하는데 무대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저 교수님이 본인은 신체적으로 어떤 개발은 하진 않았지만 이 메이홀드의 훈련법을 적용해서 검찰관을 풀이하려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순진하게 착하게 아주 순박하게 제가 해석을 했던 거죠. 그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마치 자기가 이 무대를 고안하고 이 무대를 자기가 창작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이거 다 사기죠. 예, 엄연히 사기입니다. 왜 남이 먼저 했었던 걸 가져오는 건 뭐예요? 저작권 위반이죠.
그것도 메이어 홀드가. 이거 우리가 책 한 권만 보면요. '저 교수님 우리 앞에서 약을 파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은 책을 안 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다른 교수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왜 아무도 책을 안 봤지?' 이거 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재미난 거는요. 그 교수가 했었던 그 검찰관 공연이 유명한 연극제에 가서 수상도 합니다. 저는 그 작품을 상을 줬다라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그 작품에 과연 지도 교수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 작품을 저렇게 만들었고 무대를 활용했고 이게 보여야 될 텐데, 적어도 메이홀드가 그린 무대였으면 그것을 착안을 하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알려준다라고 했으면 그 무대에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배우들의 연기가. 근데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엉터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엉터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간혹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연극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현상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셔서 바꿔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메이어 홀드 뭘 기억하자? 바로 생체 역학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